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요.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프레스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 엿새 만에 더 낮은 자세로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혀서 저희가 어제 바로 다뤄드렸죠. 자, 여기에 대해서 민심을 읽었다, 아니다, 잘못 읽었다 공방이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오늘 나온 새 총리 후보 그리고 대통령실 비서실장 인선 얘기까지 오늘 이 주제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관 기자, 일단은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했다, 이런 사과가 어제 대통령이 나왔는데, 이게 생중계 때가 아니라 그 나중에 생중계가 끝나고 나서 비공개 회의 때 나왔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생방송을 통해서 대통령의 의중을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었던 그 13분 동안에는요, 대통령이 죄송하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그 영향이 좀 덜 미쳤고 파급이 더뎠다, 이런 식의 언급이 줄을 이뤘거든요. 네. 국무회의가 끝나고 몇 시간 후에 이도훈 홍보수석이 기자들에게 전한 말이 사실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 텐데요. 대통령인 저부터 죄송하다, 국민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 매서운 평가를 받아들인다, 국민에게 회초리를 맞으며 어떻게 정치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총선 참패 원인으로 좀 지적이 됐었던 이종섭, 황상무 등 논란, 또 당정 갈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언급하지 않더라도 좀 추후 참모들만 들을 수 있었던 이 사과를 애초에 국민들에게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진수희 의원님, 이거 어떻게 드셨는지 궁금한데, 일단은 사과를 국민이 듣진 못했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참모들만 일단 들었다. 모두 발언 이후에 또 4시간 이후에 좀 전해진 소식인데 시차가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오전에 생중계된 그 대통령의 입장을 들으면서 저 자신 역시 매우 아쉽고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형식 면에서도 그렇고 내용 면에서도. 내용 면에서는 사실은 작년 10월에 강서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발표하셨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는 느낌 때문에 저건 아닌데 싶었고요. 왜냐하면 이번 총선 참패가요, 과거 역대 정부, 그러니까 여당으로서 치른 총선 중에 이렇게까지 참패한 예가 있었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역대급 참패였기 때문에 저 정도의 반성 각오로는 국민들이 수용하기 굉장히 어렵겠다, 이렇게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후에 그 홍보 수석을 통해 전해진 내용 가운데는 이제 국민에 대한 사과, 지난 2년에 대한 반성 의 심정이 이제 담겨 있긴 했었는데, 그걸 들으면서 또 아쉬웠던 거는 왜 저런 발언을 직접 오전에 대통령의 육성으로 좀 전달했더라면 훨씬 그 메시지 전달 효과가 좋았을 텐데 하는 네. 아쉬움이 남았고요. 지금 이번에 이런 그 참패는 사실은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하시기가 굉장히 힘들 거다라는 거를 예고하고 있거든요. 같은 여소야대 정국이라 하더라도 총선 이전의 여소야대와 총선 이후에 앞으로 3년간의 여소야대는 질적으로 굉장히 다를 겁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예. 야당은 뭐 야당이라 하더라도 일단 여당 의원들부터가 총선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양태를 보일 거기 때문에 총선이 끝났으니. 네, 그러니까 총선 전에는 그 용산 쪽에서 이 여당 의원들을 마치 손안의 공깃돌처럼 이렇게 수월하게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저 여당이라 해서 용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셔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도 굉장히 긴장하시면서 잘 여당과의 관계를 좀 수평적인 쪽으로 가져가시지 않으면 오히려 그 대통령께서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네. 처지에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막 이런저런 걸 다 고려하시면 네. 어제 오후에 전해진 그런 아주 절절한 진솔한 사과와 반성이 오전에 당겼더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그렇군요. 분명히 예. 있습니다. 자, 김상일 대변인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또 아쉬움이 많다, 이런 저는 얘기 나오는데. 방송을 출연하면서 저거를 13분을 풀로 다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3분은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가 한 7분은 너무 깝깝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3분은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국민은 항상 옳다고 말씀하시더니 진심이 아니었구나. 내가 옳았는데 국민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억울함과 원망이 섞여 있는 말씀이시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근데 저희가 볼 때 방향이 옳다. 이 말이 얼마나 허망한 말입니까? 자, 우리가요, 그 이데올로기를 얘기할 때 공산주의를 한번 볼까요? 공산주의가 이론적으로는 가장 완벽해요. 근데 우리가 왜 공산주의 못하죠? 현실에서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완전 허망한 얘기예요. 근데 방향이 옳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민에게 성과로 보여주고 그걸 실천을 하고 체감하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하지 방향 따질 일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세 번째는 방향이 옳았다는 거를 본인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방송에서 제가 정치는 경기가 아니라 경연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한쪽이 이겼다고 해가지고 그 이긴 쪽이 옳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심사위원은, 평가하는 심사위원은 국민이고 국민이 틀렸다라고 총선 민의로 확인해 준 겁니다. 그러면 틀린 거죠. 근데 뭐가 옳았다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후에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를 그나마 조금 참모를 통해서 전원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대통령의 위치는요, 최종 의사 결정자이자 최종 의사의 확인자입니다. 그런데 참모의 이 말이 이 최종 확인이 되는 말로 느껴지겠습니까? 최종적인 의사 결정에 의해서 나온 말이라고 느껴지겠습니까? 너무나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제 저희 방송 다룰 때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패널분들 여야 패널 모두 좀 대체 좀 아쉽다 이런 반응을 좀 보이고 계신데, 자 어제 모두 발언에서 나왔던 얘기 종합해 보면은 뭐 그러나 하지만 이런 표현이 좀 자주 나왔다. 대체로 좀 선성과 후 반성 형식 입장을 보였었죠. 저희가 한번 목소리 듣고 오시죠.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 지난번 의정 갈등 담화 때 어쨌든 기시감이 된다, 또 떠올려진다 이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과가 없었고 어떤 뭐 숫자를 보강한다 이런 그때 나중에 참모진들이 보강하는 어떤 듯한 내용들이 좀 떠올려진다 이런 분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이거 보면 대통령실과 좀 참모진이 좀 의사소통이 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하더라고요. 일각에서는. 그 대통령실 내의 의사소통에 관한 문제를 지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그 어제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형식에 대한 아쉬움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뭐 기자회견이나 담화, 국무회의 이 세 가지 옵션 중에 가장 그래도 이 태도의 변화를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기자회견이었겠죠. 그 다음이 담화, 국무회의 이런 정도 수준이었을 것 같은데, 총선에 패했던 대통령이 두 번의 기자회견을 했었던 적이 있더라고요. 이 DJ 시절에 2000년에 한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과를 했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에 이와 비슷한 양식입니다.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선거 패배에 대한 입장을 밝혔었는데, 네. 어제 저는 그래도 대통령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다고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동안 대통령에 대해서는 고압적이고 경직됐다 이런 평가를 많이 했었는데, 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를 강조했고요.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참모진을 통해서 나온 발언이기는 하지만 죄송하다는 말을 했거든요. 죄송하다는 말은 사과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가장 큰 의미를 갖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 사과가 아니라 행동과 메시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3년에 임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민들은 그 목소리를 육성으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님? 네, 뭐 육성으로 나왔다면 저도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만, 뭐 대통령께서 이건 뭐 정무적인 종합적인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게 뭐 옳았다
틀렸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성민 전 최고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 어떤 발언 이후에 참모진이 좀 계속해서 좀 보강하는 내용이 연달아 좀 2번이 연출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통령이 이번 총선의 참패 이후에 국민들 앞에 직접 나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런 식으로까지 이 기회를 망쳐버릴 수 있나 이런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는데 일단 대통령이 사고치고 참모들이 수습하는 꼴이라서 비공개 회의 때 나왔던 발언을 또다시 기자들에게 다시 풀하고 이런 과정들 자체가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대통령이 진짜 반성하고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요. 실제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나왔던 말 중에 많이 쓰였던 말이 결국 그러나 하지만이지 않습니까? 그건 결국에 대통령의 자기 변명이라는 거거든요.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라는 일방향식 소통을 또다시 자행한 것도 문제지만 그 내용에도 굉장히 본인의 변명,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으나, 나는 옳았으나, 우리의 국정 운영 방향은 옳았으나 이런 부분에서 미흡했다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 정당화를 계속해 나가는 모습들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선 오히려 화만 돋구는 그런 기분이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 당시의 발언을 지켜보던 국무위원들도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기사로 접했던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좀 절망적이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대통령의 의지가 읽혀진 만큼 차차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고요. 장가 기자, 여기에 대해서 여야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오늘 조국 대표가 한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황당했다. 변명을 하더라도 대통령의 문장의 이 처음과 끝은 죄송하다, 사과한다, 반성한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없었고 국무회의 후에 비공개로 대통령이 사과했다는 말도 아마 거짓말일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 문제의 핵심을 모른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여권에서도 아쉬움의 목소리가 계속 나왔는데요. 권성동 의원은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 목소리 그리고 1인당 25만 원 지원금을 공약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듯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무분별한 현금 지원은 나라를 미래를 망친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자, 이에 대해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또 응수를 했는데요. 이 두 목소리 들어보시죠. 선거 패배에 대한 원인을 잘 찾으셨고 앞으로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잘 실행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살펴서 하겠다 그랬으니까 그 안에 포괄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금리로 인해서 저신용자들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수백 수천 %의 이자를 지급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럴 때야말로 정부가 필요한 때입니다. 말로만 민생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건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국민들 다수의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합니까? 네. 이재명 대표 목소리 방금 듣고 왔습니다만 진 의원님, 일단은 어제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를 좀 열어놨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대통령과 영수회담 얘기인데 좀 실현이 되시라 보십니까? 야당과의 협치를 열어뒀다라는 거는 아마 오후에 그 홍보수석이 그 추가로 전한 대통령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오전에 생중계를 통해서 들은 그 입장문 속에는 야당과의 소통보다는 국회와의 소통이라는 국회라는 표현을 계속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대통령께서는 여야 영수회담보다는 여당 지도부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그 소통을 원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당장 굉장히 인사도 하셔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 급박한데 일단 그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대통령의 생각에는 지금 여당 지도부가 약간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어느 정도 그 만들어진 다음에 같이 만나자고 하시는가 싶은데 그러면 이거는 너무 늦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일단 좀 만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참고로 제 기억 속에 있는 한 장면이 소환이 되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사학법 때문에 여야당이 아주 극렬하게 대치한 그런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재호 원내대표와 김한길 원내대표 양당 부르셔가지고 조찬을 하신 다음에 그 김한길 그때 여당 대표는 당으로 보내고 이제 사학법과 관련해서는 야당 의견을 이재호 원내대표 의견을 좀 잘 받아들여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김한길 원내대표는 국회 가시고 이재호 원내대표랑 상당 시간을 같이 하면서 청와대 경내 다 안내해 주시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야당과의 소통에 엄청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보이셨던 그 장면이 갑자기 지금 이 자리에서 떠오르는데요.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만나시면 저는 대통령한테 훨씬 좋은 결과물로 올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네.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와 관련해서 좀 어느 정도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으니 가능성을 열어뒀으니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